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를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기했던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선민 기자, 북한 매체에 보도가 있었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예비회의를 어제 열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기했던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에 넘기겠다고 밝힌 이후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만들어 당 중앙군사위에 비준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은 최전방 GP 복원, 대남전단 살포, 금강산 개성공단 병력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등 4가지였습니다. 이후 북한은 대남전단 1,200만 장을 인쇄하고 대남 확성기를 최전방에 설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하는 등 그간 계속 끌어올려왔던 한반도 긴장 수위를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김여정 제1부 부장이 대남 강경 조치들을 이끌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 분담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오늘자 노동신문에서 김여정 제1부 부장 담화 이후 이어져 왔던 대남 비방 기사들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국군용사 147명의 유해가 휴전 67년 만에 오늘 미국에서 고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국군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갖춰 한국으로 보내는 송환식을 하와이에서 열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유해 송환입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휴전선에서 포성이 멎은 지 67년 만에 국군 용사 147명의 유해가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유해만이 남아 국군인지 미군인지조차 모른 채 미국 땅에 머무르다 이제야 국군임이 확인돼 고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공군 수송기로 귀환합니다. Your tireless efforts are only fitting as we pay tribute this solemn day as 147 Korean soldiers start their journey back home to the Republic of Korea. 고국으로 돌아오는 147명 국군 유해 가운데 77명은 지난 2018년 북한이 55개의 상자로 미국에 송환한 유해 중 이번에 국군으로 확인된 분들입니다. 70명의 유해는 지난 1990년 북한이 미국에 송환한 유해 중 국군으로 확인된 분들입니다. 미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그동안 기술 발전으로 유해의 주인이 한국군 147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송환식에 참석한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한미 관계는 상호 신뢰와 가치, 우정에 기반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원은 미군과 한국군이 한국전쟁에서 피 흘리며 함께 싸운 것이 그 기초라는 겁니다. 오늘 고국으로 돌아가는 147분의 유해 중 7명은 누구인지도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7가족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140명 국군 유해는 아직 누구인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고국으로 유해로 돌아오는 140명 국군 한 분 한 분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이제 우리에게 지워진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오늘 행사는 미국과 한국 의장대가 도율해 엄숙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내일 서울에서도 별도의 기념식이 치러집니다. 이어서 금치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하와이에서 거행된 기념식은 한미 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Displayed uncommon courage under fire, unwavering commitment to their nation, and their patience in adversity. 한미 양국 의장대가 도열했고 영어와 한국어 순차 통역도 이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등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 서울에서도 별도의 기념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빗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6.25 70주년 기념식이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형제로서 그들을 기억한다며 한국군 유해 송환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 유해 송환식에 앞서 최근 미국에서는 상하 양원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양국 간 신뢰관계가 더 공고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화물선 두 척에서 현재까지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역 작업을 하며 러시아 선원들과 접촉한 한국 근로자가 100명을 넘어 2차, 3차 추가 감염도 우려됩니다. 항만 방역 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황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구석구석을 소독합니다. 이어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내린 선원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정박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입니다. 부산 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천항에 나란히 입항한 같은 선사의 러시아 선박 두 척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은 지금까지 모두 17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선박에 올라가 냉동 수산물을 옮긴 항만 노동자를 포함해 모두 170여 명을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접촉자들은 좁은 선박 통로를 오가며 러시아 선원들과 수시로 마주쳤습니다. 냉동실 안에선 평소에도 작업 여건상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에 습기가 차서 바로 그 냉동된 얼기 때문에 도저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해당 선박의 선장은 일주일 전쯤 러시아에서 내린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부산 입항 직전 선원 3명이 몸에서 열이 나는 감염 증상을 보였지만 국내 검역당국에 제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검역당국은 선원들의 건강을 현장에서 점검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검역증을 내줬습니다. 선사 대리점에 신고를 받고 검사를 진행했을 때는 이틀에 걸쳐 하역 작업을 끝낸 뒤였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유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가 검사하는 승선 검역 대상국에서 빠져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러시아도 승선 검역의 대상으로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적극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냉동수산물을 하역하는 감천항 2개 부두를 오는 26일까지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감염 사례가 올라가니 코로나19 검사를 늦출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발언을 둘러싸고 미국 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서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소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오히려 검사를 더할 것이라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털사 유세에서 했던 이 발언. When you do testing to that extent, but you're going to find more cases. So I said to my people, slow the testing down, please. 애리조나주에서 하루 만에 3,5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미국 내 25개 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참모들과 대변인까지 나서 농담이었다고 진화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담 아니었다며 논란에 기름을 더 부었습니다. I don't kid. Let me just tell you. Let me make it clear. We have got the greatest testing program anywhere in the world. 정작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보건 전문가는 그런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코로나19 검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one of us have ever been told to slow down on testing. That just is a fact. In fact, we will be doing more testing.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검사를 늦출한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의 발언과 상충하는 증언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 일부 지역에서 충격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2주가 고비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로나19 위험성을 경시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런 안전불감증이 결국 노약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보건 전문가들은 증언할 때를 제외하곤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백신 개발 시기만큼은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1년에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는 전 세계 이슬람 신자 250만 명 정도가 성지 순례를 위해 한꺼번에 모이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사우디 정부가 참여 인원을 1,000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이 신에게 제물을 바친 날을 기념하는 이슬람 성지순례 하지 기간이 다음 달 28일 시작됩니다. 한 해 평균 250만 명의 이슬람 신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찾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압사 사고도 빈번한 이 하지 성지순례가 올해에는 대폭 축소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하지 참여 인원을 1,000명 정도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هذه الخطط كانت تستوفي جميع المتطلبات تم مناقشتها مع وزارة الصحة المختصين في وزارة الصحة. 사우디는 특히 국내 거주자 중에서만 하지 참여 인원을 선발하고 나이도 65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선발된 사람들은 메카에 도착하기 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미리 받고 성지 순례가 끝난 뒤에는 2주간 자가 격리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인근 국가의 일부 이슬람 신자들은 하지 성지 순례 신청을 하고도 몇 년씩 기다린 경우가 많아 낙담하는 모습입니다. الفكرة إن هو يعني البلد برضه فيها هناك يعني اشمعنى السعودية بس هي اللي يعني مسموح لها الحج تمام. 사우디 역시 성지 순례객을 받아들여 발생하는 수익 약 7조 원을 포기해야 하지만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천여 명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구입니다. 멕시코 남부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놀란 시민들은 거리로 대피했습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심 거리의 전봇대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낡은 건물은 마치 종이 상자처럼 요동칩니다. 놀란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천장이 무너져 내린 상점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간 23일 오전 10시 반쯤 멕시코 남부 오아사카주 크루체시타 남쪽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5.7km로 얕아 700km 떨어진 수도 멕시코시티와 과테말라까지 흔들렸습니다. 멕시코와 중남미 해변 지역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아사카주에선 이번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해 현재까지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놓인 멕시코는 크고 작은 지진이 잦은 곳입니다. 지난 1985년 규모 8.1의 대지진으로 10,00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고 2017년에도 규모 7이 넘는 이딴 강진으로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시티에 사는 우리 교민 1명이 대피 과정에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심야 시간 40대 남성이 훔친 차량을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경찰차를 부수고 빠른 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골목길을 날린 위험천만한 추격전은 20분 이상 이어졌습니다. 김영덕 기자입니다. 밤 11시쯤 승용차 한 대가 주택가 도로를 빠르게 내달립니다. 경찰차가 옆까지 따라붙자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차들 사이로 고개 운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추격하던 경찰차 2대가 도난 차량을 막아 세웁니다. 걸어서 다가가는 경찰관. 그러나 잠시 뒤 차량은 그대로 돌진해 막아서는 경찰차를 밀어내고 다시 도주를 시작합니다. 정지 신호를 수차례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자칫하면 저희 경찰관들도 순간 그 차에 충격이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저지에 나선 경찰을 피해 위험천만한 질주를 계속하는 승용차.
좁은 골목길에서는 좌우에 서 있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뒤 달아납니다. 결국 차량을 세운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운전자 42살 A씨를 체포합니다. 20여 분간의 추격전은 바로 이곳 좁은 2차선 도로에서 끝이 났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차량 문을 잠근 채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위험천만한 도주극으로 경찰관 4명과 시민 2명이 경상을 입고 경찰차 등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체포된 A씨는 편의점 앞에 잠시 세워진 차를 훔쳐 경기도 용인 일대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골목길 등 6km를 돌며 도주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절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며 코스피가 216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며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31.72포인트 상승한 2162.96에 코스닥은 5.6포인트 오른 758.8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가 개선된 결과를 보인 가운데 간밤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합의가 지속될 것이란 안도감이 작용하며 주요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가 개인의 순매수 속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상승 중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 넘게 오름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제약사와의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에 소폭 상승 중이고 한편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 결정했다는 소식에 현대로템 등 남북 경협주가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05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타이완 집값이 치솟아 젊은이들에게 내 집 마련이 사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세대별 자산 증가 추이를 분석했는데요. 30대의 자산은 전혀 늘지 않았고 40대는 8%포인트 하락했지만 50대 자산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세대 간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집값은 치솟지만 급여는 20년째 정책이라서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타이완도 이들을 위해 청년 사회주택을 공급하고는 있지만 당첨률이 30%도 안 돼 젊은이들의 상실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我是抽到被许户，等待前面的民众放弃，才有机会排序上去。 일각에서는 몇 세대 이후에는 부모가 집 사줄 능력이 되는 계층과 집 살 능력이 없는 계층으로 양극화될지 모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투표를 하지 않았던 일부 흑인들이 이번엔 반트럼프 목소리를 확실히 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흑인들은 올해 11월 대선에서 투표를 다짐합니다. If you don't go out and vote, you're voting for Trump. Period. That's it. There's no other way around it. 지난 대선에서는 일부 흑인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아 트럼프가 승리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인종차별 문제가 터지면서 요즘 들어 흑인들 사이에 반트럼프 분위기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이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를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I think they'll be there. I think that's what Trump is afraid of.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데요. 흑인의 경우 응답자 88%가 흑인 시위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고 생각하고 있어 흑인 상당수가 트럼프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대세인 요즘 회사와 직원들이 일체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직원 17명이 한 컨설팅 회사. 텅 빈 사무실을 사장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대신 온라인 사무실을 만들어 직원들이 로그인하면 출근, 로그아웃하면 퇴근으로 처리합니다. 직원들은 하루 3번 온라인 미팅을 통해 업무 진척 상황 등을 보고합니다. 1日のリズムをしっかり作るってことですかね。또
또 온라인 사무실의 회의실이나 잡담방 등을 만들어 본인들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원 600명 중 절반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명함 관리 서비스 제공 회사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재택근무자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고민 끝에 코칭 전문 스킬을 보유한 담당자와 재택근무 직원이 온라인으로 1:1 면담하는 코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택근무자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본인 고민을 털어놓기만 해도 외로움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귀터슬로에 있는 정육 가공업체 트웨니에스. 이곳에서만 벌써 1,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6,50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도 자가격리 중인데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 수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변 학교와 어린이집은 여름방학 때까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들은 시설 운영과 폐쇄가 반복되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Jedes Mal, wenn eine neue Welle kommt, machen wir wieder alles zu. Ist das der Weg? Das kann es nicht sein. 괴팅엔의 한 아파트에서도 주민 13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00여 명이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는 현재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전체 주민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진자 수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2차 대유행을 우려하며 느슨해진 예방 조치를 다시 강화해 고강도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월주뉴스입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중학생이 훔친 신분증과 항공기 티켓으로 김포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술한 공항 보안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박전수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 3층 보안 검색대입니다. 그제 오후 1시 45분쯤 14살 난 중학생이 훔친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이곳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공항 바닥에서 준 30대 남성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이용했지만 별다른 제지 없이 항공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사진이 그대로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반복되고 그때 또 사람들이 워낙 승객이 몰리다 보니까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죠. 허술한 보안은 해당 항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생이 탑승한 1분 뒤 30대 승객이 재발급받은 탑승권으로 탑승 게이트에서 바코드를 찍자 중복 경고가 떴는데도 항공사는 단순 오류로 취급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었대요. 진원이랑 동일하고 해서 이게 더블 시킹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탑승을 한 거죠, 그냥. 항공기 내 화장실에 숨어있던 중학생은 이륙 전 기내를 점검하던 승무원들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이 중학생을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결국 항공기는 활주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탑승장으로 되돌아가는 램프 리턴을 해 예정 시간보다 1시간여 늦게 출발했습니다. 제주공항공사와 에어부산 측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에선 2018년 5월 출국 심사를 마친 40대 중국인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는가 하면 2016년엔 30대 중국인이 입국 심사 없이 제주공항 담을 넘어 밀입국했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버려지는 페트병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라벨을 뜯기 쉽게 만들고 투명 페트병 수거 과정에서 섞이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됩니다. 김지라 기자입니다.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입니다. 투명 페트병이 여러 가지 플라스틱과 뒤섞여 있습니다. 페트병엔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라벨은 뜯기가 어렵고 재질이 다른 뚜껑 등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자 단계부터 분리배출이 쉽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라벨에 절취선을 넣도록 유도하는 한편 물에 잘 뜨면서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라벨 보급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재질만 쓰여 있는 분리배출 표시도 배출 방법 위주로 알기 쉽게 바뀝니다. 이거 보기 좀 어떠세요? 보기 잘 안 보게 되고요. 임의로 이렇게 버릴 때는 있는데. 투명 페트병이 수거, 선별되는 과정에서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됩니다. 투명 페트병을 수거할 땐 종량제 쓰레기 차량 등은 사용해선 안 되며
업체에게는 시설 개선과 설비 투자 지원도 이뤄집니다. 전 세계 페트병 재활용 시장은 8년 만에 2배 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고품질 페트병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재생원료 사용이 어떻게 보면 규제화될 수도 있는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선점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페트병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폭염을 식혀주는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 전남 섬지방과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북부와 제주도에 120mm가 넘겠고요. 중부와 경북 북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지방에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오늘 저기압과 함께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는 오늘 오후에 집중되겠습니다. 강원 영동 북부와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거의 오르지 못해 서울 24도 등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 낮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